글로벌 소식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외신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산유국 회의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네. 도하 회담이 결국은 산유량 동결을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는데요.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원유 수출 증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산유량 동결을 합의하지 않는데 완벽한 핑계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 도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러시아는 산유량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사우디도 지지 않고 우리는 2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텐데 이번 회의 결과가 산유국들의 생산량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같아서는 산유량은 저는 못 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 때까지는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마켓쉐어라는 말이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마켓쉐어를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결국 그러려면은 물량 공세를 퍼부을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같아서는 뭐 기사 나온 것처럼 이란이 너무나 좋은 빌미를 줬기 때문에 다른 산유 국가들 산유량 저는 줄이기 쉽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산유량 아마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니까는 사우디의 어떤 왕자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반대를 하고 그랬다고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드는 생각이 이 지금 에너지가 나오는 나라들이 대부분 미국을 제외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그리고 셰일 그냥 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외에 이제 산유국들이 대부분 보면은 러시아도 거의 뭐 마찬가지고 거의 그 군주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다 보면요. 국유고 군주가 있고 예.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페크나 넌 오페크나 다 모였잖아요. 요즘 이 사람들이 좀 블러핑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지금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도 안 끝난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안 줄여. 그러니까 줄이려면 니들이 줄여. 이걸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하는 김에 그냥 깔끔하게 끝장을 보고 뭐 해도 하자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치킨 게임은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아까 우리 그 여세린 리포터가 얘기해준 이 기사의 제목이 사우디는 눈물 흘리지 않는다. 네. 이게 블룸버그가 참 기사 제목을 잘 빼요. 내가 전에 봤을 때는 사우디의 1조 달러짜리 도박이라 그랬었거든. 이게 작년에 기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1조 달러 써가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지. 다시 하락해요?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40달러 대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40달러 대에서. 예. 그러니까 치킨 게임은 계속 진행은 되지만 더 예.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저도 40달러가 의외로 모든 나라들이 되게 나쁘지 않아라는 레벨인 것 같습니다. 50달러가 천정이라고 보는 분위기는 셰일 가스, 이 셰일 오일을 채굴하는 기업들의 이제 이 한계 가격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시장에 알려져 있는 가격이니까 그 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셰일 쪽에서의 원유나 가스가 밀려 나올 것이니까 예. 지금 보면은 20달러는 조금 아쉽고 그러면 적당히 한 40달러 정도가 모든 산유국들이 죽겠다는 소리는 하지만 가장 나쁘지 않아라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40달러 수준에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직관적인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근데 보면 그래도 미국이 최근에 6주 연속 그 주간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유가가 이렇게 40불대에서 바닥 찍고 60불대까지 갈 때 보면 미국이 생산을 확 늘렸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기서 원유 생산량을 더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도 오페크 있는 국가들이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다시 30불 밑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의 원유 공급의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 40불을 크게 넘어서 상승하기도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뭐 그렇게 제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 연구원 예, 그래도 한마디 해야죠. 예. 그 뭐 유가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밴드가 약간 레인지가 생기는 느낌이어가지고요. 조금은 예, 조금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유가에 대해서 이제 산유국들이 뭐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그것마저도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뭐 너네가 어떻게 하는 간에 이게 어차피 뭐 확 합의해서 줄이다 하는 거는 이제 그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는 좀 약간 줄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큰 공급 사이드에서 산유국들의 액션에 대해서 큰 그에 이제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은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별로 기대를 안 한다. 예, 이제는 얘들이 예. 좀 도와줄 거다라는 기대를 포기했다. 예, 예. 그래요. 다음 질문이 뭐 하나 있지 않았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치킨 게임. 네. 블룸버그는 사우디가 주도하는 치킨 게임이 이제는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사우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건데 이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오페크 대 비오페크 간의 원유 생산 대결에서는 일단은 오펙이 이긴 걸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쪽은 줄고 있어요? 네, 지금 비오페크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고 줄고 있으니까요. 있어요? 네. 확실히 사우디의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네. 굉장히 힘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페크 내에서는 그러니까 비오펙과 논오펙과 오페크 내에서는 어쨌든 사우디의 전략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사우디의 전략은 오페크 내에서의 또 MS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렇죠. 이 부분인데 저는 그러니까 지난 80년대 이제 그 사우디가 한번 그 회담을 하고 생산을 줄여서 유가가 잠깐 오르는 동안에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막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MS를 뺏겼던 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네. 이 오페크 내에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은 아직은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란이나 이라크가 계속 생산을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란이 그 수출 재개하는 시점이 언제죠? 이미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이란에서 수입을 하니까 근데 여기 이제 경제 제재 해제되면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게 뭐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아니었나? 아니요, 지금 이미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 40만 배럴 이상 생산이 늘어났고요. 올해 말까지 더 이제 그 40만 배럴 더 늘린다라는 게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기 금수 해제는 지금 이미 풀어졌다고. 예, 생산은 이제 늘리고 수출 있죠. 시작했습니다. 예, 수출 수출 시작했어요? 예, 배 지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셰일 쪽은 어때요? 결국은 셰일을 죽이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한 게 제일 기본인데 예, 셰일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셰일로 나오는 그걸 통해 나오는 데이터는 제가 지금 못 받아보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 못 드리지만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시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열리느냐 닫히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계속 이제 줄고 지금 좀 정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 기업들은 다 닫은 것 같다라는 건데 네. 동시에 새롭게 열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 셰일 업계는 떨어진 유가, 떨어진 가격, 이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을 확실히 직격탄을 맞았다라는 거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들이 같이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행이나 대출해준 데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환율을 하는 채광을 하는 기업과 이 기름을 파는 국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뒤에 돈을 대줬던 IB들이 버틸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IB들이 더 궁지에 몰리면 뭐 다른 해결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말씀하신 셰일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원유를 파내는 중동 국가들에 비해서는 불리한 상황에 궁지에 몰린 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효과는 발휘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완전히 승리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려 그러면
그래도 미국에서 좀 그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업체 한두 개는 이 꼴까닥 하셔야 이게 완전히 승리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그러기 전에 제약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 근데 사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도하 끝나자마자 합의가 안 되니까 이제 대통령이 우리가 가겠다 이제 해서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뭐 정적인 문제겠죠. 이제 네. 미국은 이란의 금수출 해제해줘서 네. 좀 잘해보자 했는데 사우디는 그거는 내가 용인을 못하겠다 뭐 이런 사우디는 싫은 분위기니까. 거지. 예, 사우디는 네. 싫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맹방이 갑자기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지금 날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오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사실은 유가 자체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이 어떤 좀 시장에 다른 힌트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뭐 가격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네. 흥미로운 뭐 한 이벤트가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석유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다 공급 사이드 얘기잖아요. 이게 완전히 공급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어디까지 줄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치킨 게임이 끝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지금 꽤 많이 진행을 해왔고 이제부터는 그 강도는 현재 상태에서 더 하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수요 사이드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줘야 이게 그 수급이 맞아가면서 가격이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근데 요즘 수요 사이드에서는 늘어나는 추세가 보여요? 다행히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요. 네. 계속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난 2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그렇고 원유 수입량은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인도가 네. 자동차가 이미 자동차 시장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6위인가 7위까지 올라오면서 뭐 인구가 있으니까. 예, 휘발유하고 이제 가솔린 물론 이제 주종은 오토바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인도가 사실은 성장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예. 이제 또 원유 수입량도 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도 지금 한 6% 정도씩은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을.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 쪽은 사실 수요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예. 다행히 이제 5월 달은 이제 미국의 그 드라이빙 시즌이 또 시작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측면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중국은 생각보다 1분기 때 어쨌든 원유 수입을 늘렸고 최근 들어서는 인도라는 또 새로운 동력이 약간씩 이제 수입을 늘리다 보니까 네. 원유의 수요 측면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좀 맞아가는 수요와 공급이 대충 맞아가는 분위기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거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가가 하방 경직성을 어느 정도 다 확보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산유량은 되게 탄력적이고 소비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네. 이 균형은 언제든지 맞았다가 또 언제든지 깨지고 되게 그렇죠. 생각하면 더 빨리 움직이게 될 수 있어 보여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맞아가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렇긴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시간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각에서 연초에 예. 전망을 하기를 뭐 글로벌 IB들이나 이런 데서 전망들이 하반기쯤에 가면 유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 장기 균형 가격으로 갈 거다. 그리고 그 장기 균형 가격이 한 $50 바로 못 미치는 예. 그 정도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50 근처의 장기 균형 가격으로 가는 거를 내년 이후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시장이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 구석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큰 지진은 벌써 재작년 말이죠. 재작년 말에 그냥 터져가지고 지금 큰 지진은 온 거고 여전히 가고 있는 건데 예.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걸? 그러니까 이렇게 레벨로 치고 내려오는 거냐 아니면 그 레벨에서 이렇게 쭉 수렴을 해서 움직이는 거냐라고 보면 수렴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 없겠지. 밴드가 좀 좁아진다는 거겠죠. 저는 내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급을 맞춰주는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건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원유 수입량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0달러였던 유가가 20달러도 갔다 왔는데 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수요가 얼마나 확 줄어들었느냐 뭐 이렇게 본다면은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 공급이 맞아서 균형 가격을 찾아가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해가 좀 바뀌어야지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쿼터가 그게 부활이 되겠어요? 있을 때도 안 지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부활하든 안 하든 뭐 네. 그렇게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쿼터가 있을 때도 서로 안 지키고 막 늘리고 뭐 줄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쿼터가 부활이 되면 좀 산유량을 조절하는 데는 좀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뭐 분명히 영향 미친다고는 그거는 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영향은 미치- 조금은 미치겠죠.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다 하는 게 서동필 이사님 말씀인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거기는. 자, 주간 전망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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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